생활 스포츠 지도사 승마의 구조 시험 관련 참고 자료 1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료가 많나 싶기도 하네요. 이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또 준비하시는 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약을 했어야 되잖아. 잠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준비한 거는 준비한 거니까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굽의 역학은 지면과 맞닿는 굽에 전달되는 무게는 체중이 8배로 증가하며 지면에 내디딜 때마다 굽의 뒷부분이 넓어져 체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된다. 지쿠션이란 섬유성, 지방성, 탄력성의 쐐기 모양의 방석 같은 것으로 제골과 측연골 사이의 제차 위 부분에 위치하며 뒤쪽 부분은 측연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꿈치에 제구를 형성하며 압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의 임신기간은 10개월, 1년에 한 번 임신, 망아지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젖을 댐. 말의 성적 성숙기간은 암말은 12에서 15개월, 순말은 2세. 말의 시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말의 눈은 양옆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후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는 대략 350도 정도이다. 한쪽 눈을 잃어버려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말의 청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말의 청각 기능은 말이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것으로 사람들보다 훨씬 넓은 청각 영역을 가지고 있다. 말의 후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말의 후각은 수말이 발정난 암말을 찾을 때, 갈증난 말이 빠른 거리로 물을 찾아갈 때, 새끼가 어미를 확인할 때, 배설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할 때 등으로 나타남. 말의 아콥승기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말의 코 안쪽, 입청장 위쪽에 자리 잡은 특수한 주머니로 신중히 냄새를 맡을 때는 이 주머니에 공기를 저장하여 냄새를 분석하는 걸로 알려짐. 플레멘이란 말이 냄새를 맡을 때 윗입술을 말아 올리고 공기를 흡입하는 행위. 이렇게 공기를 흡입해서 야콥슨 기관의 냄새를 저장해서 분석을 하죠. 말의 희소성은 매매, 스포츠, 배설물 이용, 마차 등. 말의 희소성은 이라고 하면은 다른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의 대상이 된다거나 뭐 소랑 비교했을 때 고기 말고도 스포츠로 이용된다거나 마차를 말을 끈다거나 그런 관광용으로도 쓸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배설물 이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연료로 썼죠. 연료로 썼고 지금은 비료로 많이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이르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무게중심은 죄송합니다. 기갑 부분이 끝나는 지점. 산통의 증상은 앞발 끌기, 옆구리 쪽 바라보기,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하기, 눕거나 구르기, 개가 앉는 자세, 식욕부진 및 땀흘림, 식욕저하, 체온 증가, 입술 뒤집기 등입니다. 체온 저하 아닙니다. 체온 증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산통, 배앓이란 복강 내 장기에 발생하는 복통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배 아픈 거죠. 종류는 내장 이상, 가스 축적, 장경련, 식체, 변비, 위궤양 같은 이런 내장 이상이 있고 기타 장기 이상이 있습니다. 분만 감염, 요도 감염, 독소 감염, 와파린 같은 독초, 와파린 독초, 납중독 이런 거에 따른 기타 이상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복강 내 장기에 발생하는 통증인 복통을 통틀어 의미하고요. 질병명이라기보다 증상을 총칭합니다. 일명 배앓이라고도 불리고요.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장 이상, 기타 장기 이상, 독초 감염.
가스 축적, 장경련, 시체, 변비, 위궤양 등의 내장 이상, 장간막 동양, 난소 종양, 분만, 간염, 요도 간염 등의 기타 장기 이상, 와파라니, 독초, 납중독, 약물 부작용 등의 독소 감염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앞발 끓기, 옆구리 쪽을 바라보기, 배뇨 자세,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하기, 눕거나 구르기, 개가 앉는 자세, 식욕부진, 땀흘림, 식욕저하, 음수곤란, 비정상적 장운동, 호흡소와 심박수 증가, 체온 증가, 점막 창백 또는 충혈, 침울, 입술 뒤집기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아래 키를 재는 방법, 등선마루에서 지면까지, 도등마루에서 지면까지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의 치극은 앞니와 머금니 사이의 빈 공간으로서 재갈이 물려지는 곳입니다. 산통의 종류는 폐색산, 변위산, 모래산, 가스산, 경련산 등이 있고요. 지도자의 자질은 애마정신, 승마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안전의식 등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하고 저가 같이 가셨던 분들한테 들었던 거 그런 건데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정리했던 거고요. 재갈의 재질은 재갈의 재질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재갈은 발이 입에 사용하는 장비로 튼튼하고 독이 없어야 하며 녹이 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 답변은 어디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하고 저랑 열심히 생각을 해서 적은 답변이고요. 어디 책이나 이런 데 훌륭한 답변 있으시면 그거 따르셔도 되고 좀 저희한테 도움을 주실 거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소정 시간이 무엇이냐? 대회마다 한 라운드에 허용되는 시간은 장애물 비율 규정 234조 및 불호 위의 경로 길이 및 속도에 비해서 결정이 되는 시간, 한 라운드에 허용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애물 비용 규정 234조를 보면은 분당 최저 350m, 분당 최고 400m, 실내 경기에서는 분당 325m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회 요건에 명시되는 경우 야외 경기장의 속도 또한 분당 325m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당 속도를 전체 코스로, 전체 길이로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경로랑 감안했을 때 대회 한 라운드에 허용되는 소정 시간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한 시간은 뭐냐? 제한 시간은 소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경기에서 소정 시간의 2배로 합니다. 그래서 소정 시간을 초과되면은 감점이지만 제한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실권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경기 중 45초 이상 다음 장애물을 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실권이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도핑의 종류 중 한 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말이나 선수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종류를 불분하고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있고요.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요. 이게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한테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도핑이라고 그래서 규정에 사용하면 안 되는 장비, 규정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써서 경기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것도 도핑의 종류를 보긴 하는데, 도핑을 여러 개 얘기하세요까지 얘기하면 그것까지 말씀을 해야겠지만 한두 개 정도라고 하면은 약이나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 것 정도로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물 경기 중 표시기를 건드렸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감점이 아닌가? 감점이 아닙니다. 표시기를 건드려서 표시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감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감점은 아닙니다. 마방에서 사용하는 도구 3가지 이상 말하세요. 손수레, 갈기, 포크, 삽 이런 것들 답변하시면 되고요. 스탠딩 게일과 마틴 게일의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스탠딩 게일은 말의 가슴 쪽에 맨 줄을 말의 턱 및 콧근에 연결되어 있고 러닝 마틴 게일은 가슴으로부터 2개의 줄이 양쪽 코피 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탠딩은 스탠딩 이렇게
일종의 우리가 서 있는다 할 때 스탠드업 하잖아요. 그래서 서다, 멈춰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정이 돼 있다. 고정이 어디 돼 있냐? 턱 및 콧근에 고정돼 있다. 러닝 마틴게일은 러닝이니까 링을 생각하셔요. 가슴에 링으로 고삐에 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건 이렇게 텍스트 그대로 못했고요. 이렇게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얘기했어요. 막 코 밑, 턱 밑에다가 손가락 거는 표현하고 링도 막 이렇게 가슴에서 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짓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손짓 발짓 다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답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쨌든 그 내가 학생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액션을 해야 더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자로서 승마 지도시의 주안점, 요거 그 예시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이게 나왔고요. 우선적으로 안전사고가 없어야 하며 유일하게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로서 말을 사랑하는 애마 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품격 있는 승마인의 기사도 정신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중간에 막 옛날 중세시대 전쟁도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사도 정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으니까 점수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보에 대해 논하시오. 평보는 분속거리 110m, 사절도 운동으로 보폭은 단축되나 목이 높고 당당하고 활력 있는 걸음인 수축평보, 평상적인 보폭으로 1분간 100보를 걷는 보통평보, 보통평보와 신장평보의 중간 걸음인 중간평보, 보폭을 최대한 멀리하여 딛고 뒷다리가 앞다리 발자국을 넘어지는 신장된 걸음인 신장평보, 휴식을 위한 걸음으로 꼬비를 늦춰 발의 머리를 자유스럽게 내뻗게 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자유평보가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알잖아요. 다 아는데 5가지거든요. 의외로 자퇴파다 보면 한두 개를 까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게 뭐 하시면은 평보는 뭐 보통, 중간, 신장, 수축, 자유평보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보통 평보는 이렇고 중간 평보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안 빼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빼먹으면 부분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마장마술을 가르칠 때 주안점 리듬, 유연성, 연결, 전진기세, 추진, 진직성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블로그 여러 군데 검색을 하다 보면 블로그 차원에서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 자료 정리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단 요거는 솔직히 그분들한테 허락은 안 맡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내릴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는 뭐 제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영상에 띄워놓긴 하겠지만은 제 블로그에 공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텍스트로 보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가셔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